안녕하세요. 서학당입니다. 오늘은 좀 주식시장 얘기 좀 떠나가지고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이 산업에 말하자면 일선에 이제 계신 분입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상황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인데, 김석환 위메이드트리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다현 선수도 같이 나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 대표님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메이드트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NFT도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NFT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좀 그냥 이게 사실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으나 좀 쉬운 설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펀저블 토큰이라는 토큰이고요. 그다음에 NFT도 논 펀저블 토큰이라 그래서 토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 A4 용지를 화폐로 쓰기로 했어요. 돈으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럼 그 A4 용지를 뭐 이성희 기자님이 5장 갖고 계시고 뭐 저 3장 갖고 있고 아나운서님 2장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냐 측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NFT는 이 A4 용지에다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뭐 BGM 같은 것도 얹을 수 있고 해서 뭔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하게 있어서 똑같은 토큰이지만 되게 내용물을 컨텐츠,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토큰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화제가 된 예술 작품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 우선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가 처음으로 남긴 트윗,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Just setting up my Twitter라고 뭐 지금 내 트위터 처음 설정 중 뭐 이런 네. 또 하나의 다른 사례를 사례. 보면요. 이번에는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미술 작품도 팔리고 동영상도 팔리는데 기사도 한번 NFT로 팔리나 해보자 하면 시험 삼아서 올렸는데 네. 얼마에 그게 또 팔렸어요? 하나로 한 6억 원 정도에 팔렸대요. 네. 2007년부터 이 예술가 비플이라는 사람이 2007년부터 매일 사진을 올렸대요. 총 5,000장의 사진. 그 첫 순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사진들을 모아서 올린 건데 780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NFT 시장은 이제 최근에 등장했고 이 시장이 어떤 투자 시장, 자산 시장으로서 가치를 가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형성되면서 내가 빨리 사야겠다, 선점해야겠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거품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암호화폐도 다른 점이 많은 분들이 공격하시잖아요. 비트코인이 무슨 본질이 있냐,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근데 NFT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미술이나 음악 시장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더 본질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원본, 네. 그러니까 희소성을 부여한다는 그렇죠. 기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뉴욕타임스 기사를 본다면 그 기사를 진짜 뭐 파일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면 네. 디지털 사진 뭐 수만 장, 수백만 장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거 원본이다라고 딱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가치가 지금 생기는 건가?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미술품의 예로 봐도 제가 뭐 미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지만 뭐 그걸 프린트한 뭐 작품들이 있거나 네, 네. 아니면 그걸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 뭐 노트 앞면에 인쇄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치를 가진 건 그 원작 한 작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유권, 원작에 대한 소유권 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예전부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소유권을 나눠서 가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운동화 수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나이키, 스니커즈 이런 건데 조던 한정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신발을 근데 이제 칼로 자르면 이건 무용지물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자를 수는 없고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뭐 100개, 200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의 한 부분을 소유권을 소유하는 거고. 그럼 운동화는 하나인데 그렇죠. 거기에 주인은 뭐 여러 명이고 있다. 뭐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수억, 수십억 호가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뭐 소유권을 10만 개 이렇게 쪼개면 매우 적은 금액으로도 이를테면 피카소나 고흐의 그림을 소유할 수 있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거래를 통해서 또 더 비싼 가격에 되팔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일종의 자산 시장의 또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니까 미국에서 그 스포츠 중계하는 중계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거를 또 이제 상품화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계 그러니까
그 크립토키츠라는 되게 유명한 게임을 만들었던 데퍼랩스라는 회사가 이제 NBA 탑샷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NBA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짧은 클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NFT화해서 판매하고 또 거래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잘 되고 선풍적이라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딱 시간 정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광클이라고 하죠. 몇 초 만에 다 팔려버리고 그리고 재거래될 때는 비싼 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이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역시 약간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뭐 팬심과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산 클립이 그 선수가 나중에 되게 유명한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되면 또 가치가 더 뛸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걸 보면 메이저리그 그 야구에서 선수 카드 그렇죠. 있잖아요. 거래하는 거.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네네 미국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서 음. 훨씬 더 자선화가 빨리 되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딴지를 좀 이제 네, 걸까 네, 네. 하는데 네. 이건 얘기를 먼저 깊이 좀 하기 위해서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말하자면 원본이라고 해서 네. 내가 올린 사람이 네. 그 파일에 대해서 네. 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있는데. 앞에 봤듯이 트위터 뭐 창업자가 올렸는데 이게 사실 창업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이 파일은 캡처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또 그걸 올릴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 사실 이게 원본은 뭐 맞지만 처음에 올린 것은 원본은 맞지만 이 원본이 적절한 그런 소유주가 올린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이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완전한 본원적인 네, 네.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술은 아니고요. 어차피 기존 미술품 시장이나 뭐 어떤 기존 상품 유통 시장에도 사실은 진품과 가품이 있고 그건 사실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이제 거래인데 그거를 뭐 이를테면 중개해 주는 사람이 완전하게 보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진정한 원본이 맞느냐 이것까지 그 감정해 줄 수 있는 기술, 감정 기술은 아니고요. 이제 그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올라오면 최소한 이건 누가 갖고 있다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팔았다. 그것도 뭐 다 나오고. 기록도 다 남습니다. 음. 네, 얼마에 팔렸다 이런 거 기록 그런 다 남습니다. 소유권이 바뀌는 그런 이력이 다 남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기능들도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가분들이 미술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작가분이 유명해지시고 미술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래 작가분은 전혀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리고 나면 끝인 거예요, 작가분은. 근데 이제 이건 디지털 기술이고 데이터가 보존되기 때문에 NFT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 거래될 때마다 그 거래의 수익에 뭐 이를테면 3%는 최초의 NFT를 만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해달라. 이러면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처음에 만드신 NFT 원작자가 발행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새로운 또 거래 시장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림을 만들고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네. 생전에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 고생했다 이런 일은 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없어질지 모르겠으나 뭐 여튼 네. 다 같이 좀 더 득을 볼 수 있는 네, 좀 더 네. 합리적인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나름의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 미술품 시장 아니면 게임 아이템 이렇게 단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게 맥락을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새로운 자산 시장이 열리는데 기존의 자산 시장들은 자산을 만들려면 어딘가에 허가를 받거나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일단 뭐 차량을 소유하려면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번호판을 그렇죠. 등록하고 예, 예. 증권을 발행하려고 그러면 뭐 증권거래소, 그렇죠. 그 예탁원 뭐 예, 이런데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산 시장이 되게 통제하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NFT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게 자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자산 시장이 열리는데 또 중앙화된 기관의 통제나 승인하에 자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재능을 갖고 있고 또 뭐 거의 더해서 유명세를 갖고 있으면 자산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거래 시장도 열리고 예를 들면 뭐 되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다. 예,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수가 되고 내가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시려면 소속사를 찾아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어디 공연 기획사를 찾아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데 이거를 이제 NFT로 좀 상상을 해보면 NFT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NFT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하고 네. 앞으로 내 목소리로 노래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NFT를 소유한 분들한테 배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자산화가 되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네. 문제들이 숨어 있지만 그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통제받지 않고 자산을 만들고 또 자산을 축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다. 나를 NFT로 만들겠다. 나를 대학 졸업한 졸업생이 나를 NFT로 만들어서 대학 학자금 대출이 되게 크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NFT로 만들어서 일단 그런 거 다 해결하고, 네, 그리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은 내가 NFT 만들어서 30%는 여러분들한테 팔겠어요. 그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의 30%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뭐 야구 선수다, 오른팔로 던지는 우한 피처다, 네. 투수다 그러면 근데 오른팔을 NFT 어깨를 NFT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공을 던져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렇죠. 뭐 다시 할수 있는 나누자. 거고, 뭐. 대신 먼저 나에게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네. 누군가의 규제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혼란을 그럴 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사기 뭐 이런 그럴 수 같은 것들도 있죠. 만들어질 수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재미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죠. 벌어질 수 있다는 네. 그런 가능성이 보니까 있는 거네요. 저는 얘기- 아까 뭐 예. 그 성악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소리를 NFT화 시킨다 뭐 이런 네.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화폐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고 좀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네. 짧게 해주시죠. 네. 뭐 예를 들면 그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294년 정도가 걸렸고요. 네. 뮤추얼 펀드라는 금융 상품은 그 금융 제도는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 69년, 60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ETF라는 제도는 한국에 3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역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리 감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 최초의 부분 유료화, 세이클럽 아바타 유료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 2000년대에 해외 출장 가서 한국 회사들이 이제 뭐 포럼에서 세션하면 뭐 해외 개발자들로 꽉꽉 찼어요 자리가. 그들은 이제 배우고 싶은 거죠. 어떻게 이걸 유료화했느냐. 돈을 안 내고 게임을 한다고? CD를 안 팔아? 음. CD를 안 팔고 돈을 안 내고 게임을 해? 뭐 이거 온라인에서 뭐 그림 인형이 있는데 이걸 10,000원씩 받고 판다고?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죠. 근데 한국인의 실행력과 역동성 이런 걸 보면 뭐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당연히 철저하게 규제하고 감독해야겠지만 뭐 이를테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좀 해주시거나 해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하시면서 기회를 좀 열어주시면 이미 한국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세계 3, 4위권이 있고 굉장히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한국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 패권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몰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짧은 시간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서학당은 시장의 뜨거운 이슈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